은솔이 가방을 싼 건 아무도 모르게였습니다. 남편 기태는 거실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시어머니 말순 씨는 안방에서 TV를 켜두고 계셨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친 은솔은 수도꼭지를 잠그고 행주를 개어 싱크대 위에 얹어두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였습니다. 그런 다음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며칠치 옷, 세면도구, 충전기, 가방 지퍼를 닫으면서 은솔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충전이 필요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방전되어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은솔 자신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왔습니다. 가방을 침대 모서리에 두고 부엌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사흘치 반찬이 있었습니다. 어제 담근 깍두기, 제육볶음, 시금치 나물, 계란찜, 뚜껑마다 날짜를 적어두었습니다. 먹는 순서도 머릿속에 있었지만 그걸 메모지에 적어 냉장고 문에 붙여두었습니다. 목요일은 제육볶음, 금요일은 깍두기랑 계란찜, 토요일은 나물 볶아서. 은솔은 잠깐 그 메모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없어도 이 집은 돌아가겠지. 그런데 그게 슬프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게 더 슬픈 일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기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 내일 친정 내려갈게. 기태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갑자기, 응, 엄마 좀 보고 싶어서 3일만 있다 올게. 기태는 잠깐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인지, 무슨 일이 있는지, 혹시 힘든 일이 있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시 휴대폰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은솔은 안방으로 들어가 불을 껐습니다. 3일이었습니다. 고작 3일인데 이렇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게 이상했습니다. 아직 떠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은솔이 이 집에 처음 들어온 건 7년 전 늦가을이었습니다. 기태와는 직장 동료였습니다. 같은 팀은 아니었지만 프로젝트 때 한 달을 붙어 일하면서 가까워졌습니다. 기태는 말이 없고 묵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스타일이라고 은솔은 생각했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게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으면 말없이 들어줬고 은솔이 힘들다고 하면 말 대신 옆에 있어줬습니다.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요. 시어머니 말순 씨는 처음 만남에서 은솔의 손을 두 손으로 잡으셨습니다. 살결이 거칠었습니다. 평생 일한 손이었습니다. 말순 씨는 젊어서부터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기태를 키우셨습니다. 은솔은 그 손을 잡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고생을 아는 분이다. 분명히 며느리 고생도 알아주실 거다. 그 생각이 맞기도 했고 틀리기도 했습니다. 합가는 결혼 2년 차에 시작되었습니다. 말순 씨가 무릎 수술을 받으신 것이 계기였습니다. 혼자 계시기 불안하다는 기태의 말에 은솔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만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말순 씨는 이 집이 편하다고 하셨고 기태는 그냥 계세요. 엄마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은솔에게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말순 씨는 반찬 가게를 오래 하신 분답게 요리를 잘하셨습니다. 은솔이 퇴근하면 저녁이 차려져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2달째, 3달째로 넘어가면서 달라졌습니다. 말순 씨의 무릎이 나아지면서부터였습니다. 어느 아침 은솔이 밥을 짓고 있는데 말순 씨가 부엌 문가에 서셨습니다. 다 돼가니? 네, 어머니. 곧 됩니다. 말순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로 나가셨습니다. 은솔은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아직 불편하시니까. 그런데 그 패턴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이어졌습니다. 말순 씨는 아침마다 부엌 문가에서 확인하시고 거실로 나가셨습니다. 은솔은 그 앞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게 당연해졌습니다. 말순 씨가 아침을 안 차리는 것이 당연해졌고 저녁도 은솔이 하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청소도 장보기도 쓰레기 분리수거도. 기태는 직장 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로 집안일에서 빠졌고 말순 씨는 나이가 있으시다는 이유로 빠지셨습니다. 그 사이 은솔은 맞벌이를 하면서 이 집의 살림을 혼자 맡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은솔은 불만을 잘 꺼내지 못했습니다. 말순 씨가 나쁜 분이 아니었습니다. 대놓고 구박하거나 잔소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은솔이 뭔가를 잘하면 잘하네 하고 짧게 칭찬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칭찬이 당연함을 더 단단하게 굳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은솔이 잘하니까 은솔이 하면 됐습니다. 그 논리가 7년을 이어왔습니다. 친정버스는 아침 7시에 있었습니다. 은솔은 새벽 6시에 일어나 조용히 씻었습니다. 기태는 자고 있었습니다. 말순 씨 방에서도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은솔은 부엌에 한번 들렀습니다. 냉장고 문에 붙인 메모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잘 붙어 있었습니다. 쌀은 싱크대 아래 통에 있고 된장은 냉장고 2번째 칸에 있고 고추장은 그 옆이라고도 적어두었습니다. 쓰면서도 이걸 왜 적고 있나 싶었습니다. 이 집 사람들이 된장이 어디 있는지를 모를 리가 없지. 그러나 막상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를까봐, 혹시 불편할까봐 그 걱정이 손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은솔은 메모를 다 적고 나서야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에도 이 집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네. 조용히 현관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복도가 서늘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은솔은 핸드폰을 꺼내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나가고 있어. 곧 도착해. 답장이 빠르게 왔습니다. 그래, 조심해 와. 밥 먹고 와. 은솔은 웃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밥 먼저였습니다. 딸이 온다는데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는 사람. 은솔은 그게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는 것보다 밥 먹었냐는 한마디가 얼마나 다른지를 이 집에 살면서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은솔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른 아침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여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은솔은 그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자신이 언제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어 봤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버스 안이 따뜻했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무언가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은솔은 이어폰을 꺼냈다가 그냥 도로 넣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고 싶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앉아서 창밖만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2시간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친정 현관문이 열리기도 전에 된장국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 정임 씨는 앞치마를 두른 채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얼굴이 환했습니다. 왔어? 엄마. 정임 씨가 은솔의 가방을 받으려 했습니다. 은솔이 먼저 챙겼습니다. 괜찮아, 엄마. 내가 들게.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국, 계란 프라이, 김치, 멸치볶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솔은 그 밥상 앞에 앉아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차려주는 밥을 앉아서 먹는 것이 이렇게 오래된 일이었나 싶어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 차려준 밥을 앉아서 먹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손이 어쩐지 어색했습니다. 정임 씨가 맞은편에 앉아서 은솔을 바라봤습니다. 많이 피곤해 보인다. 은솔은 웃었습니다. 그냥 좀 쉬고 싶었어. 정임 씨가 잠깐 은솔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또 좋았습니다. 캐묻지 않는 것, 다 알면서 기다려주는 것. 밥을 다 먹고 은솔이 설거지를 하려 하자 정임 씨가 손을 막았습니다. 내가 해. 너 쉬어. 은솔은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해, 너 쉬어. 그 말이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이 집을 나온 뒤로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부엌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임 씨가 설거지하는 소리였습니다. 은솔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무것도 해야 할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친정 소파에서 낮에 아무 죄책감 없이 그 잠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은솔은 자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첫날 저녁 기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잘 도착했어? 은솔은 잠깐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응, 잘 있어. 짧게 답했습니다. 기태의 답장은 없었습니다. 은솔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7년째 이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서운함도 익숙해지면 둔해진다는 것을 은솔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일이라는 것도. 정임 씨와 저녁을 먹으면서 은솔은 오래간만에 수다를 떨었습니다. 동네 이야기, 사촌 언니 이야기, 정임 씨가 다니는 문화센터 이야기. 아무런 의미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웃음이 났습니다. 오랫동안 웃지 못했던 것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저 집에서 은솔은 잘 웃지 않았습니다. 웃을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웃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밥 먹는 시간에도 다음에 설거지할 생각을 했고 저녁을 먹으면서도 내일 아침 뭘 해야 하는지를 떠올렸습니다. 현재를 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 요즘 많이 지쳐 있었나 봐. 정임 씨가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알아. 왜 진작 말 안 했어? 은솔은 웃었습니다. 말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아서. 정임 씨가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김서방이 몰라서 안 하는 거야? 알면서 안 하는 거야? 은솔은 그 질문에 한참 답을 못했습니다.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7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은솔이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명절이면 며칠씩 부엌에 매달리는 것도, 퇴근 후 쉬지 못하는 것도 다 봐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 먼저 나서지 않은 건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안 해도 되니까 안 한 거였습니다. 은솔이 다 해주니까 안 해도 됐습니다. 불편함이 없으니 바꿀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편안함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은솔이었는데 기태는 그 계산서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생각이 밥상 앞에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틀째 아침이었습니다. 은솔이 늦게 눈을 떴습니다.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저 집에서는 7시가 되면 몸이 저절로 일어났습니다. 아침을 차려야 한다는 신호가 몸 안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는 알람도 없이 몸이 쉬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눈을 뜨고도 한참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임 씨였습니다.
은솔은 천천히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정임 씨가 이미 식사를 마치고 차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어머, 엄마 먼저 먹었어? 응, 난 일찍 먹어. 너 마저 먹어. 은솔은 혼자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혼자 먹는 밥인데 편했습니다. 눈치 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먹어도 됐습니다. 국이 식어도 괜찮았습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은솔은 그 편안함 안에서 밥을 다 먹고 잠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 밥 먹는 기분이구나. 오후에 정임 씨와 동네 산책을 했습니다. 나란히 걸으면서 말순 씨 이야기를 조금 꺼냈습니다. 나쁜 분이 아닌데 엄마. 그냥 당연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 내가 하는 걸. 정임 씨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사람이 더 힘든 게 아니야. 좋은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이 더 오래 힘들어. 왜냐면 화도 못 내고 원망도 못 하니까. 은솔은 그 말을 들으면서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말순 씨가 나쁜 분이었다면 은솔도 저항하기가 더 쉬웠을 겁니다. 대놓고 구박하거나 못되게 굴었다면 은솔도 선을 그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순 씨는 딱히 나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노동을 당연하게 여기셨을 뿐이었습니다. 그 당연함이 나쁜 것인지 아닌지의 경계가 흐릿했기 때문에 은솔은 7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 말순 씨의 하루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첫날 아침은 그럭저럭 버텼습니다. 기태가 회사 가기 전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왔습니다. 말순 씨는 그걸 드시면서 특별히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래도 아침을 많이 드시는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문제는 점심이었습니다. 말순 씨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은솔이 적어둔 메모가 냉장고 문에 붙어 있었습니다. 목요일은 제육볶음. 말순 씨는 제육볶음 그릇을 꺼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접시에 옮겨 담으려다 그릇이 뜨거워서 손을 댔다가 놓쳤습니다. 제육볶음이 바닥에 절반쯤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말순 씨는 걸레를 찾았습니다. 행주거리에 없었습니다. 싱크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도 없었습니다. 다른 서랍을 뒤졌습니다. 세 번째 서랍에서 걸레가 나왔습니다. 무릎을 구부려 바닥을 닦았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수술한 지 5년이 됐지만 오래 구부리면 여전히 아팠습니다. 닦으면서 말순 씨는 생각했습니다. 은솔이는 이 걸레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겠지. 당연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함이 어쩐지 가슴 한켠을 건드렸습니다. 은솔이가 이 집 앞 모든 것의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서랍에 뭐가 있는지, 어느 선반에 뭐가 있는지, 냉장고 어느 칸에 무엇을 두는지, 그 지식이 다 은솔이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 집에서 5년을 살았는데. 말순 씨는 바닥을 다 닦고 나서 한참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부엌이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은솔이가 있을 때는 항상 뭔가 소리가 났습니다. 칼소리, 도마소리, 냄비소리, 물소리. 그 소리들이 워낙 익숙해서 당연하게 들려왔는데 막상 그 소리가 없어지고 나니 집이 이렇게 조용하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기태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녁 뭐 먹어? 말순 씨가 부엌 쪽을 가리켰습니다. 냉장고에 있어. 기태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뭐가 어디 있어? 메모 봐. 기태가 메모를 읽었습니다. 금요일은 깍두기랑 계란찜. 계란찜 그릇을 꺼냈습니다. 이거 그냥 먹어? 데워야지. 기태가 전자레인지 앞에 섰습니다. 몇 분? 말순 씨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라. 기태가 멈칫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계란찜을 데우다 겉이 마르도록 돌렸습니다. 먹을 수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맛이 없었습니다. 은솔이가 해준 것과 똑같은 계란찜인데 전자레인지에서 너무 오래 돌아 퍽퍽해졌습니다. 기태가 밥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은솔이 언제 와? 모레. 말순 씨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기태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순 씨는 밥을 먹으면서 거실 쪽을 봤습니다.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늘 보던 거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한참 바라보다가 알았습니다. 부엌과 거실 사이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은솔이가 늘 그 사이 어딘가에 있었는데 부엌에서 뭔가를 하거나 식탁을 차리거나 싱크대 앞에 서 있거나 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틀째 아침이었습니다. 기태가 일찍 출근했습니다. 말순 씨가 혼자 부엌에 섰습니다. 쌀을 씻어야 했습니다. 은솔이 메모에 쌀통은 싱크대 아래 두 번째 칸이라고 적어두었습니다. 말순 씨는 싱크대 아래를 열었습니다. 쌀통이 있었습니다. 꺼냈습니다. 밥솥을 열었습니다. 쌀을 어느 선까지 담아야 하는지 잠깐 망설였습니다. 대충 담았습니다. 물을 넣었습니다.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몰라서 역시 대충 넣었습니다. 밥솥 버튼을 눌렀습니다. 국을 끓여야 했습니다. 냉장고에 두부가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습니다. 된장은 냉장고 두 번째 칸이라고 메모에 있었습니다. 꺼냈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불을 올렸습니다. 된장을 넣었습니다.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젓가락으로 한번 퍼 넣었습니다. 두부를 썰었습니다. 크게 썰었습니다. 냄비에 넣었습니다. 끓었습니다. 간을 봤습니다. 싱거웠습니다. 된장을 더 넣었습니다. 다시 간을 봤습니다. 짰습니다. 물을 더 부었습니다. 다시 끓였습니다. 간을 봤습니다. 이번엔 그냥 됐습니다. 밥솥이 취사 완료 소리를 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너무 많았는지 밥이 질었습니다. 죽과 밥의 중간 어딘가였습니다. 말순 씨는 잠깐 그 밥을 바라봤습니다. 먹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냥 퍼 담았습니다. 혼자 밥상 앞에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질은 밥에 간이 오락가락한 된장찌개였습니다. 그런데 먹으면서 말순 씨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부끄러운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한 것 같기도 한 감정이었습니다. 나는 반찬 가게를 30년 했는데 이 집 부엌에서 밥 한 솥 제대로 못하는구나. 반찬 가게에서는 새벽마다 솜씨 좋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가게 부엌이었습니다. 이 집 부엌은 달랐습니다. 어느 그릇이 어디 있는지, 어느 재료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도구가 어느 서랍에 있는지를 하나도 몰랐습니다. 5년을 살면서 그것을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은솔이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편안함이 지금 이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이틀째 저녁이었습니다. 기태가 퇴근하면서 치킨을 사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이걸로 해. 말순 씨가 치킨 봉투를 받으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고도 귀찮게 왜 이런 걸 사오냐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서 식탁에 펼쳤습니다. 기태가 맥주를 꺼내 옆에 앉았습니다. 치킨을 집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밥은 어떻게 했어? 된장찌개 했어. 맛있었어? 말순 씨가 잠깐 멈췄습니다. 좀 짰어. 기태가 웃었습니다. 엄마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 말순 씨가 기태를 봤습니다. 기태야. 응? 은솔이 밥 짜다고 한 적 있어? 기태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니, 한 번도.
말순 씨가 치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그냥 스치는 말이었는데 어쩐지 오래 마음에 걸렸습니다. 은솔이는 7년 동안 이 집밥을 혼자 해왔는데 한 번도 짜다거나 싱겁다거나 맛없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잘한다는 말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히 밥이 차려져 있었고 당연히 먹었습니다. 기태야, 너 은솔이한테 맛있다고 말한 적 있어? 기태의 손이 멈췄습니다. 있겠지. 말순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각이 안 나면 없는 거야. 기태가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순 씨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조용히 치킨을 먹었습니다. TV에서 예능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웃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이었습니다. 말순 씨는 아침에 일어나서 마트에 가기로 했습니다. 냉장고가 거의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은솔이가 해둔 반찬들이 이틀 사이 동났습니다. 장을 봐야 했습니다. 오랫동안 마트에 가지 않았습니다. 합가 이후로는 은솔이 장을 봤습니다. 가끔 말순 씨가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면 은솔이 사왔습니다. 직접 마트에 가는 것은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장바구니를 찾는 것부터 막혔습니다.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현관 쪽 수납장을 열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부엌 쪽 선반을 봤습니다. 거기 있었습니다. 장바구니가 2개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무엇을 사야 하는지 목록이 없었습니다. 은솔이는 늘 목록을 적어서 갔습니다. 말순 씨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카트에 담았습니다. 두부, 달걀, 쌀, 김치. 그런데 어느 브랜드를 사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이 집 냉장고에 늘 있던 두부가 어느 브랜드인지, 달걀이 몇 구짜리인지, 쌀이 어느 쌀인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담았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면서 말순 씨는 장바구니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리 많이 산 것도 아닌데 무거웠습니다. 무릎이 다시 욱신거렸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말순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은솔이는 이걸 매주 했겠구나. 매주 이 무게를 들고 왔겠구나. 그것도 퇴근 후에. 집에 돌아와 장을 정리하면서 말순 씨는 손이 자꾸 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냉장고를 정리하다가 은솔이가 써둔 라벨들을 봤습니다. 각 통마다 내용물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깔끔한 글씨였습니다. 이것 하나를 봐도 은솔이가 얼마나 꼼꼼하게 이 집을 관리해 왔는지가 보였습니다. 말순 씨는 라벨이 붙은 통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집이 이렇게 돌아간 건 이 라벨들 때문이었구나. 이 작은 것들 때문이었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지난 5년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순 씨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전혀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차려진 밥, 저녁마다 나온 반찬, 항상 깨끗한 화장실, 냉장고에 늘 채워져 있는 재료들. 그것들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시간을 써서, 몸을 써서, 잠을 덜 자면서 만들어낸 것들이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은솔이었습니다. 말순 씨는 냉장고 문을 닫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은솔이가 이 집에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출근하고 퇴근 후 장을 보고 들어와 저녁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 사이에 쉬는 시간이 있었을까? 말순 씨가 TV를 보는 동안, 기태가 소파에 누워 있는 동안 은솔이는 항상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옆에서 구경만 했구나.
그 생각이 말순 씨를 오래 앉아있게 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기태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뭐야? 말순 씨가 부엌 쪽을 봤습니다. 사실 저녁을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마트에서 사온 재료로 뭔가를 해야 했는데 오후 내내 식탁에 앉아 생각만 하다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태야, 나 오늘 저녁 준비 못했어. 기태가 잠깐 말순 씨를 봤습니다. 왜? 말순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생각이 많아서. 기태가 뭔가 더 묻기 전에 말순 씨가 말했습니다. 기태야, 은솔이한테 전화해봐. 잘 있는지. 기태가 멈췄습니다. 그래. 알겠어. 기태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 씨는 부엌에 서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냄비를 꺼냈습니다. 라면이라도 끓이기로 했습니다. 라면 봉지를 뜯으면서 말순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은솔이한테 라면도 끓여준 적이 없구나. 은솔이 집으로 돌아온 것은 사흘째 저녁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는데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친정에서 사흘을 보내면서 몸이 충전된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마음이 정리된 것이 더 컸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말을 해야 한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면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참으면 쌓이는 것이었습니다. 7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이번 사흘 동안 친정 소파에 앉아서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풀어야 할 것은 쌓인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쌓게 만든 구조였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에 말순 씨가 앉아 계셨습니다. 기태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은솔이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말순 씨가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왔어? 네, 어머니. 은솔이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기태가 말했습니다. 잘 다녀왔어? 응. 은솔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순 씨가 부엌 쪽으로 가셨습니다. 밥 먹었어? 아니요. 그럼 내가 뭐 좀 해줄게. 잠깐 기다려. 은솔이 멈칫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하시겠다고. 네, 어머니. 감사해요. 부엌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냄비 꺼내는 소리, 냉장고 여는 소리. 어설프지만 분명한 소리들이었습니다. 기태가 은솔 옆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이번에 좀 반성했어. 은솔이 기태를 봤습니다. 뭘? 다. 은솔의 눈이 기태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기태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달랐습니다. 늘 슬쩍 피하던 사람이었는데 말로만이면 안 돼. 알아. 이번엔 달리 할게. 은솔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고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공허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뭔가가 기태 안에서도 달라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게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는 일이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서 말순 씨가 나오셨습니다. 라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달걀도 풀려 있고 파도 썰어 올려져 있었습니다. 말순 씨가 내려놓으시면서 말했습니다. 잘하지는 못해. 그냥 먹어. 은솔이라면 그릇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말순 씨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은솔이 먹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은솔아. 네, 어머니. 말순 씨가 잠깐 멈추셨습니다. 눈가가 보통 때와 달랐습니다. 뭔가를 꾹 누르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오랫동안 안 하던 말을 꺼낼 때의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미안해. 너한테. 은솔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사흘 동안 혼자 이 집 살림을 해보면서 알았어.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었는지, 다시마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 행주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 이 집 부엌인데, 은솔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말순 씨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당연하게 여겼어. 한 집에 사니까 내가 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 그런데 당연한 게 없었어. 다 내가 한 거였어. 은솔은 말을 잃었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기다려온 말이었습니다. 대단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알아줘서, 봐줘서, 말해줘서 고맙다는 감각이었습니다. 그게 이렇게 오래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도요. 말순 씨가 은솔을 봤습니다. 저도 진작 말했어야 했어요. 혼자 참고 혼자 서운해하고 그게 저한테도 좋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힘든 거 말할게요. 어머니도 들어주세요. 말순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말해. 내가 들을게. 기태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앞으로는 나도 같이 할게. 장보기도 청소도. 은솔이 기태를 봤습니다. 지켜볼게. 기태가 웃었습니다. 두고 봐. 세 사람이 잠깐 웃었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세 사람이 같이 웃는 것이 오랜만이라는 것을 은솔은 알았습니다. 말순 씨도 아셨을 겁니다. 기태도. 그날 밤 은솔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다가 친정에서 다시 시작한 일기였습니다. 오늘 어머님이 미안하다고 했다. 7년 만이었다. 라면을 끓여주셨다. 맛이 조금 짰다. 그런데 맛있었다. 기태가 앞으로 같이 하겠다고 했다. 두고 볼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믿고 싶다. 나는 오늘 이 집에서 처음으로 차려준 밥을 먹었다. 별것 아닌데 별것 같았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 아파트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각자의 집안에서 각자의 저녁을 보내는 불빛들이었습니다. 어느 집은 지금 이 순간도 혼자 부엌에서 저녁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겠지.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거실 웃음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이 있겠지. 은솔은 그 생각을 오래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내 이야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변화는 한 번에 오지 않았습니다. 기태가 처음 일주일은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퇴근 후 청소기를 돌렸고 주말에 장을 같이 갔습니다. 어설펐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나서 구석이 지저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뭘 사야 할지 몰라 은솔에게 자꾸 물었습니다. 그래도 하려고 한다는 것이 달랐습니다. 말순 씨는 일주일에 2번 아침을 맡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매번 어딘가 어설펐습니다. 밥이 질거나 국이 짜거나 했습니다. 은솔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먹었습니다. 기태도 아무 말 없이 먹었습니다. 말순 씨가 그 침묵 속에서 조금씩 나아지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밥이 제대로 됐습니다. 2달째에는 국간도 맞아졌습니다. 어느 아침 은솔이 말순 씨가 끓인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맛있어요. 말순 씨가 잠깐 멈추셨습니다. 그러고는 작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그 웃음이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인정받은 것에 어색해하는 웃음이었습니다. 은솔은 그 웃음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으셨구나. 어머니도 그게 필요하셨구나. 우리가 서로 그걸 너무 몰랐습니다. 명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추석이 2달 앞으로 다가온 저녁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말순 씨가 먼저 꺼내셨습니다. 은솔아, 이번 추석 어떻게 할 거야? 예전에 은솔이었다면 목록을 받아 적을 준비를 했을 겁니다. 언제부터 뭘 사고 며칠 전부터 손질을 시작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저는 올해 외식하면 어떨까 싶어요. 말순 씨가 잠깐 은소를 봤습니다. 기태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나도 찬성이야. 친척들한테 말하면 되잖아. 말순 씨가 잠깐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은솔이한테 다 시키기도 미안하고 한번 그렇게 해보자. 은솔은 숟가락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셨다. 다 시키기가 미안하다고. 그 말 한마디가 이 집에서 지난 5년보다 더 많은 것을 바꿔놓는 말이었습니다. 추석 당일 세 사람은 한정식 식당에 앉았습니다. 친척들도 모였습니다. 아무도 새벽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전날 밤 기름 냄새를 맡으며 전을 부치지 않았습니다. 차려진 밥상 앞에서 모두가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솔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뭉클한 것 같기도 하고 허탈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게 몇 년 전에 됐더라면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오래 붙잡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된 거야. 식사가 끝나고 식당을 나오는데 말순 씨가 은솔 옆으로 오셨습니다. 나란히 걸었습니다. 잠깐 말없이 걷다가 말순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은솔아, 내 어머니. 내가 친정 간 그 사흘이 나한테는 컸어. 그 사흘이 없었으면 나는 아마 아직도 몰랐을 거야. 은솔이 말순 씨를 봤습니다. 말순 씨의 얼굴이 단단했습니다. 감정을 꾹 누르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 단단함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은솔은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오래 혼자 감당하셨겠구나. 그 말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풀 수는 없었습니다. 오래 쌓인 것들은 오래 걸려서 녹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없이. 그 말없음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의 침묵은 거리였습니다. 지금의 침묵은 그냥 함께 걷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은솔은 창밖을 봤습니다. 가로수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추석이 지나면 가을이 깊어질 것이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올 것이었습니다. 겨울이 오면 설날이 올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력을 봐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니까.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혼자가 아니니까. 기태가 운전하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좋았다. 은솔이 창밖을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나도. 말순 씨가 뒷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좋았어. 세 사람이 잠깐 웃었습니다. 차 안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은솔은 일기에 짧게 썼습니다. 오늘 추석. 새벽에 일어나지 않았다. 전을 부치지 않았다. 어머님과 나란히 걸었다. 말이 없었는데 나쁘지 않았다. 기태가 오늘 좋았다고 했다. 별것 아닌데 오래 기억될 것 같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둥근 달이 떠 있었습니다. 추석 달이었습니다. 크고 환했습니다. 은솔은 한참 그 달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가끔 힘들 거야. 어머님이랑 부딪힐 수도 있고 기태한테 서운할 수도 있어. 그래도 이제는 알아. 참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 빈자리를 만드는 것이 도망이 아니라는 거. 때로는 비워야 채워진다는 거. 달이 구름 뒤로 잠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집 식구야. 일꾼이 아니라 그냥 식구. 그 말이 마음속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단단하게.